자, 그럼 보십시오. 160명 정도 지원했고 작년 정도만큼 추가를 돈다 하면 역시 똑같이 130명 정도가 합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원자 160명 중에 130명이 합격한다? 그럼 30명만 떨어진다? 이 30명은 떨어진 애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직은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학교장 추천 전형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 지난번에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은 줄어들 거고, 왜냐하면 5등급제로 변별이 안 되는 거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은 줄어들 거고, 수능도 쉬워지니까 정시로 뽑는 그 비율도 줄어들 거다. 그러면 지금 고교 학점제랑 가장 잘 맞는 전형 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학종은 두 번째 말씀드리게 할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대부분. 자, 무슨 말씀이냐? 역으로 다시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런 건데, 서울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 아까 학교당 3명, 원래 2명인데 1명 늘어나는 3명으로 늘어나는 이 지역균형 전형이 서울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나머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다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5등급제로 바뀌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뽑는 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어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를 가서 교과 전형에 주력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이 뭐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이 내가 쓸 수 있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천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어요. 다 티오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님 여기서 또 퀴즈 드릴게요. 퀴즈. 저는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퀴즈를 내요.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 자, 서울대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몇 명 TO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명. 자, 그러면 연대는 몇 명이고 고대는 몇 명일까요?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올해 고3 기준입니다. 연대는 몇 명이고 고대는 몇 명일까요? 자, 이건 퀴즈입니다. 연대는 학교당 교과 전형으로 추천받았을 때 몇 명까지 쓸 수 있고, 고대는 몇 명까지 쓸 수 있을까요? 힌트 드리면 명이에요. 몇 명 이렇게 비율로 주는 그런 대학도 있긴 한데, 자, 연대, 고대는 딱 인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원 엄청 많은 학교는 되게 치열하겠죠. 되게 치열할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그 수지 쪽의 고등학교가 되게 학생 수가 많아요.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학교들도 꽤 있긴 하거든요. 자, 거기는 이제 명수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치열할 거고, 비율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더 유리하게 되긴 할 건데, 자, 예, 말씀드릴게요. 네, 연대는 10명 맞습니다. 고대는 12명. 연대는 10명, 고대는 12명의 기회를 줘요. 자, 현재 고3 기준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고등학교에서 야, 너 연대나 고대 모두 추천해 줄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너 어디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어머님들 그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엄마, 나 연대가 더 가까우니까 나 연대 그냥 받을게. 엄마, 아유, 빨강과 파랑 비교해보면 빨강이 최고지. 나 고대 받을게. 이런 기준은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어떤 기준이냐.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요. 일단 나한테 어떤 대학이 나한테 유리한 내신을 반영해 주냐. 자, 전교과를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국영수 4과만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이 문과는 국영수 4만, 이과는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모든 과목이 아니라 상위 뭐 10개 과목만 반영해 주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근데 연대랑 고대만 놓고 봤을 때 고대 같은 경우는 전교과를 반영을 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4과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 중에 비주요 과목이라 해야 되나요? 뭐 요즘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교과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니까, 예를 들면 기술과정, 정보, 뭐 한문 이런 과목들은 애들이 소홀히 하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되게 안 나왔다. 근데 고대는 전교과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들이
국영수학과 외에 다른 과목들을 되게 좀 망했다. 그러면 정교과를 반영하는 고대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연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 나한테 내신을 유리하게 반영을 하냐?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내가 어떤 대학을 쉽게 충족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수탐 세 과목 중에 국어, 수학, 국어랑 수학은 반드시 하나 포함해서 문과는 2합 4에 영어 3, 이과는 2합 5에 영어 3이거든요. 자, 안 높아요. 예를 들면 이과도 2합 5에 영어 3이면 합하면 3합 8이에요. 2합 5에 영어 3, 3합 8입니다. 안 높죠?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3합 7이에요. 세계 등급합 7. 작년에는 탐구를 포함할 경우는 3합 7인데 탐구 두 과목 다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하나로 바뀌었거든요. 자, 조금 더 수월해진 거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류평가 반영 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 매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는 교과 100인데 고대는 교과 90에 서류 10, 서류 10. 그 서류평가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그다음 성취도를 보고 우리는 평가할 거니까 자, 물리 안 했으면 공대 쓰면 좀 감점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수능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따 겨울방학 전략 말씀드리긴 할 건데, 물론 지금 예비 고2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능도 좀 쉬워지고 하지만 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 내신을 준비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모의고사 병행하는 학습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말 누누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강조를 하는 건데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뭐 1학기든 2학기든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그 사이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뭐 해요? 밀린 보고서 쓰기. 밀린 활동하기.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런 보고서 쓰고 활동하기 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닌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면 그 다음에 있어요. 모의고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시험범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범위 안 보죠? 엄마, 모의고사는 그냥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수능까지 가면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그 사이에 모의고사 있으면 시험범위 보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세특 쓰고 이런 부분들은 밀린 것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할 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로 좀 밀어둘 수 있는 것들은 밀어두고요. 물론 수행평가가 있어서 며칠까지 뭐 이걸 제출해야 되는 그거 맞춰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내가 뭘 찾아서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그 사이에 할 수 있게 좀 밀어두게 하십시오. 자, 중요한 건 중간 끝났다 모의고사 끝나면 기말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방학 때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방학 때는요, 중간 전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기 초다, 그럼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학기다, 그러면 9월이랑 10월 모의고사 또 있거든요. 이 방학 때는 얘네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방학 때는 이 모의고사랑 그 다음 학기 내신 같이 병행을 해주고 학기가 되면 내신에 집중해야 될 땐 내신 집중하고 끝나면 모의고사, 그리고 또 내신. 요렇게. 이건 분명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고3 되면 6월 모평, 9월 모평 재수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야, 너 6월 모평 결과를 보니까 너 정시로 요 정도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그럼 요거보다 높게 쓰자. 근데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이 안 나왔어요. 정시로 한 요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대학들을 써야 돼요. 6월, 9월 모평이 이 정도 나오면 요 아래 대학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요 정도밖에 정시로 요 정도밖에 못 가는 6월, 9월 모평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정말 중요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정말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올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자, 이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학과가 어디예요? 고대 경영학과. 고대 경영학과 펑크납니다, 올해. 아직 입결 안 나왔어요.
왜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7인데 수능 성적표가 통지가 12월 5일 날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합격자 발표할 거거든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고대 경영학과 펑크 날 겁니다. 펑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제 생각을 했을 때 지원한 아이들 중에 수능 최저 맞춘 애들 거의 합격할 거요. 전원 합격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상관없이 내가 고대를 썼다, 수능 최저만 충족했다, 수능 최저가 3합 7이니까 이것만 충족해도 올해 경영학과 대부분 아이들이 합격할 겁니다. 그럼 왜 이게 펑크가 날 것 같은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고대 경영학과가 작년에 정원이 이게 작년이에요. 여기는 이게 올해고 이게 작년인데 작년 정원이 52명. 근데 추가 합격이 77명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정원 52에 추가 합격이 77명. 그러니까 예비 77번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로 상위권 학과들이 많이 추합이 많이 돌아요. 왜냐면 고대 경영이면 연대로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총 몇 명이 합격했냐? 52 플러스 77하면 129명. 그러니까 130명 정도가 합격을 한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최초 합격은 52명, 그리고 추가 합격이 77명. 그러면 총 합격은 129명이 합격을 한 건데, 자, 올해 정원 똑같아요. 근데 경쟁률이 3.29대 1로 끝났거든요. 되게 낮았죠? 그럼 몇 명 지원해요? 제가 봤을 때 한 160명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입결은 안 나왔지만 일단 수능이 조금 어려웠죠. 그럼 이 3합치를 충족 못한 애들이 작년보다 더 늘었을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160명 정도 지원했고 작년 정도만큼 추합이 돈다 하면 역시 똑같이 130명 정도가 합격된다는 얘기잖아요. 52 플러스 77 하면 129니까 130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원자 160명 중에 130명이 합격한다? 그럼 30명만 떨어진다? 이 30명은 수능 최저 충족 못해서 떨어진 애들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해도 고대 경영을 합격해요. 자, 어머님들 이게 납득되시나요? 이게 납득되세요? 고대 경영은 최저 3합치만 충족하면 합격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만약에 내신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수능이 좀 잘 나오잖아. 이렇게 막 상향으로 막 찌르면 안 돼요. 막 찌르면 안 되지만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 내신이 조금 약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언어학과나 아니면 사학과나 뭐 영문과나 이런 데를 쓰려고 했던 아이인데 수시 상담하다 보니까 고대 경영학과가 펑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실시간 경영 너무 약한데? 그래서 고대 경영학과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많이 할 거예요. 내신이 고대 경영학과가 더 높아요. 50% 컷이 1.29. 그죠? 근데 국문, 영문 이런 데 1.4대잖아요. 사학과는 1.5대고. 근데 이 아이가 1.5대였거든요. 근데 경영학과 그냥 지원시켰어요. 수능 최저만 충족해 주기를. 아무리 이렇게 상향으로 썼다 하더라도 최저 충족 못하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들께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내신은 부족해도 수능만 잘 나오면 이렇게 펑크를 노리고 쓸 수 있다. 그 몇 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동국대 의대, 병주긴 하지만 동국대 의대도 수능 최저 충족한 애들이 전원 합격했던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전원 합격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자, 의대도 이렇게 펑크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내신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완전히 내신을 버리면 안 돼요.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능이라도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신이 안 좋고 수능이 안 좋다? 그럼 뭐에 집중하려고 해? 논술로 6개 써서 하나 합격하기 어려워요. 내신도 약하고 모고도 약하다? 그럼 모고에 더 집중시켜 주셔야 돼요. 모고에 집중시켜 주시면서 논술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신 안 나오고 모의고사 약한 애들이 논술에만 올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 선발 유형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5개로 나눠봤거든요. 유형 1, 1단계 통과되면 2단계 면접인데 수능 후 면접이 있는 거. 유형 2, 1단계 통과되면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는 거. 의대가 이런 데가 많아요. 의대가. 그죠?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전형은 이렇게 되는 데가 많고 유형 3, 1단계 통과되면 수능 전 면접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수능 전 면접이 있는 게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그죠? 수능 최저는 없고 서류 100, 그냥 생기부로 끝. 예를 들면 요 대학들은 뭐 한양대학교 학종 서류형, 추천형은 최저가 있으니까 학종 서류형,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뭐 탐구형, 융합형 요런 게 여기 포함되는 거죠. 유형 2에 포함되는 건 어디가 있죠? 1단계 통과되면 아까 대부분 의대가 이런 대학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카톨릭대 의대 학종
수능 최저가 3합4거든요. 그리고 유형 1은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일반 대학의 일반과. 그리고 유형 5 서류에 수능 최저 기준 두는 게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이런 게 여기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선발을 한다,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머님들께 정말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이들 평가할 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업 역량은 내신이고 공동체 역량은 인성인데 이건 안 찍히지만 않으면 돼요. 문제만 없으면 돼요. 여기 공동체 역량 엄청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고요. 안 좋은 내용만 없으면 되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학업 역량은 내신인 거니까. 그러면 진로 역량은 뭐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세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아이들은 내 진로가 예를 들면 의사예요. 그러면 내 진로가 의사니까 의사로서의 역량을 생기부를 통해서 보여줄 때 활동에 집중을 하거든요. 활동은 가장 후순위예요. 정말 중요한 건 전공 관련 교과를 위해서 너가 이수하려고 노력했어? 두 번째, 그럼 그 과목의 성적은 좋아?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수 과목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수 과목 되게 중요하고 그 과목의 성적도 매우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서울대 희망진로 변경 시 불이익이 있나요? 네, 이렇게 하죠. 없습니다. 없다고 하잖아요. 직접 서울대에서 얘기한 거고 실제 맞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진로는 고등학교 3년간 고민하고 바뀌는 것이 정상이다. 맞죠? 정상이죠.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우리 과에 관심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진로가 일관됐다. 그거를 좋게 평가하면 아이들이 진로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진로가 일관되는 아이들을 좋게 평가할 이유도 없고 진로가 바뀌어도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은 그건 뭐예요? 활동에 집중하지 마라. 그럴 시간에 뭐 하라고 얘기하죠? 서울대는. 자, 보십시오. 서울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사를 하려는 학생보다는 사회복지학 박사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더 원하기 때문에 복지기관 청소하지 마라. 그 시간에 뭐 하라고 얘기하죠? 외국의 사회복지 관련 영어 논문을 읽어내기 위한 영어 어학 능력, 여러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 차라리 이걸 키워라.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진짜 복지기관 청소 말려야 되냐? 스펙을 쌓기 위한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측은지심이 많아가지고 복지 쪽에 아이들이 뭔가를 좀 도움을 주고자 봉사활동 하겠다. 아, 너무 좋죠.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은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근데 스펙을 쌓기 위한 봉사는 하지 마라. 활동에 집중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과도 공학계열 지원자의 경우에 공학 관련 동아리 활동보다 대학교에서 공학계열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능력을 키워라. 왜 이렇게 활동에 집중하냐. 아니 이과 애들이 가위바위보 적어서 문과 동아리 들어가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키워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세특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어요. 기말고사 끝나면 세특 마감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세특이 경쟁력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건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위의 아이, 아래 아이가 다 달라요. 다른 아이예요. 자, 두 명의 학생이 모두 똑같은 영어 세특인데, 자, 질문 드릴게요. 위의 아이의 세특이 더 내용이 괜찮나요? 아니면 아래 아이의 세특 내용이 더 괜찮나요? 한번 어머님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아래. 맞죠? 나열식이고 역량이 안 드러나요, 역량이. 너 영어 잘해? 모르겠어요, 잘. 보시면 뭐 발표했고, 여기 여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 아, 생각을 정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쭉 보면서 강연을 통해서 빠르게 급변한 AI 시대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역량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뭐 뉴로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도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서적을 읽으면 진로를 구체화함. 이런 내용들이 뭐가 중요해요?
자, 역량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이거 글자 수 똑같잖아요. 이거 글자 수 많다 하더라도 하나도 의미 없어요. 근데 아래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500단어 이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영어 에세이를 작성하여 매우 우수하고 효과적인 언어 구사력을 보였다.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매우 쉽게 구사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글이 명확하고 상당히 설득적이다. 논리적 구조를 나타내 연결어 사용이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이 적절하다.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으로 원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쓰는 활동에서 우수한 이해력과 표현력을 보여줬다. 훌륭한 영어 실력을 보여줬다. 향후 영어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기대를 갖게 만든 학생이다. 이 아이는 영어 관련된 학과를 안 쓰고 경영학과 합격한 아이입니다.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무조건 아래처럼 채택이 작성이 돼야 돼요. 이 위에 거는 건질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채택에 독서 목록 수록되는 것은 허용 맞아요. 허용 맞아요. 채택에는 독서 넣을 수 있어요. 독서 활동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지.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학이거든요. 자, 어떤 아이의 채택이 더 괜찮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한 명이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의대. 둘 중에 한 명이 의대를 합격했어요. 자, 어머님들 좀 나뉘시죠? 위의 아이 채택 좋은 채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이 아이가 메디컬 가겠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제를 보면 생명의 수학을 읽고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 정다면체의 특징을 하면서 수치화시켜서 고안함,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뭐 수학적 원리를 고안해냄. 고안은 했는데 이게 좋게 고안했는지 안 좋게 고안했는지 고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접선의 방식을 쭉 하면서 뭐 기하학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만들어낸 문제는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훌륭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선생님들이 평가가 없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평가가 없으면 이 아이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도 써주려고 이렇게 써준 거죠. 저도 학교에 있었잖아요. 제가 저는 전공 화학인데 화학 세특 적어줄 때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글자 수 채워주기 위해서. 글자 수 너무 적으면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보실게요. 뭐 유리함수 꼴이 되는 것을 찾은, 그리고 공률 변화를 쭉 하면서 이용됨을 알게 됨, 조사함, 진로 관련된 부분 수학적 개념과 원리로 연계 학습하는 모습 매우 적극성을 보이. 적극적이긴 하지만 실력이 뛰어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래 아이는 이 역량이 너무 잘 보여요. 좋은 수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낸 능력이 탁월함, 이해가 탄탄하고 계산 능력도 좋고 잘 이해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음, 각각의 계산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임, 그리고 그 값들을 구해내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함, 그 다음 쭉 보면서 매우 창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능력을 보여줌, 수학적 실력이 교내 최상위권으로 공학자가 되기 위한 자질이 매우 뛰어나며 어느 분야에서든 큰 기대를 갖게 만든 학생임. 어떠세요? 아래 아이 의대 합격입니다. 의대 합격. 자, 의대 관련된 내용 없죠? 이 아이는 모든 과목의 세특이 다 이래요. 진로 관련된 내용은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공학자가 되기 위한 자질이 매우 뛰어나며 이 아이는 공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대 가고 싶었던 아이인데 그냥 없어요. 의대 관련된 내용이. 세특은 그 과목에서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세특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적으면 이 역량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5등급제로 바뀌었으면 세특의 영향력은 더 커지거든요.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고1 아이들, 우리 고2, 예비 고2 1학년 세특 글자 수가 줄었잖아요. 각각 500자, 500자인데 합쳐서 500자. 그럼 이런 역량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특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쓰려고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종 합격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종합해서 이 아이가 무슨 과를 합격했을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참고로 이 아이는 아주 잘하는 일반고도 아니고 아주 못하는 일반고도 아니에요. 상중하에서는 한 상중 그 사이 정도 되는 일반고거든요. 자, 이 아이는 무슨 과 합격했을까요? 이 아이가 합격한 학과는 어딜까요? 예, 생기부 내용 완전히 그냥 경영이죠. 여기 보시면 동아리도 경제 경영 동아리, 디지털 기술 활용, 경제와 수학, 코즈 마케팅, 수학과 경영학, 뉴욕 주가의 폭락으로 쭉, 그 다음에 실학으로 바라본 경영학,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경제 읽는 밤, 심지어 중국어 음악에도 이런 내용들. 자, 근데 이 아이는 상경 계열을 쓰면 떨어지는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못한 학교도 아니고 잘하는 학교도 아니긴 한데 아이한테 그랬죠.
너 어디 가고 싶어? 저 선생님 저 로스쿨 때문에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 근데 너 생기부 내용 상경계열이긴 하지만 너 상경계열 쓰면 너 합격 못해. 떨어질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저 상경계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더더군다나 또 이 아이가 뭐 문과긴 하지만 수학 내신이 뭐 그렇게 또 잘하는 건 아니었고요. 영어 내신 좋죠? 영문과 합격한 아이입니다. 영문과. 자, 서울대 영문과 합격한 아이예요. 자, 아이들은 선생님 제 생기부가 상경계열인데 영문과 써도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아까 진로 역량에서 진로 역량을 드러낼 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 이 활동은 가장 후순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활동 아닌가요? 세특이랑 이 동아리 활동 이런 게? 그러면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근데 이 학교는 일반고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더 노력할 수는 없었어요. 과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영어 성적이 좋잖아요. 올 1등급. 그러면 첫 번째는 차별화는 안 되지만 그래 일단 뭐 만족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 노력은 더 할 수는 없었지만 너 교과 성취도 좋구나. 영문학과를 지원하는데 영어 모두 1등급이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합격하고 나서 선생님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영문과를 쓸 줄 알았으면 3년 동안 상경계열의 생기부 챙기려고 노력 안 했을 텐데요. 제가 왜 3년 동안 상경계열의 생기부를 채우려고 노력했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나 할 거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뭐 겨울방학 끝나고 내년 또 1학기 되고 했을 때 엄마 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공부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최종 나온 성적 보고 야 너는 이쪽 내신이 괜찮구나. 그럼 너 여기 있어. 실제로 아이들도 몰라요. 또 어떤 사례 있냐면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문과 상경계열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 선생님 저 스카이 가고 싶어요. 근데 너 상경계열인데 너 상경계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가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를 이수를 했거든요. 내신으로. 근데 이 두 개 과목이 다 1등급이에요. 야, 너 철학과 써라. 네? 저 생기부가 상경계열인데 철학과요? 야, 너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 1등급 받았는데? 그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한 거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도 좋은 거야. 생기부 내용은 가장 후순위야. 너 이거 써도 돼. 너 근데 철학과 괜찮니? 선생님 제가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공부하면서 철학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철학과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너 쓰면 너 합격시켜 줄 거야. 스카이 전원 합격했습니다. 철학과. 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고 1.78 수준 서울대 영문과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평범한 일반고는 아니기 때문에 한 중상 정도 되는 학교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일반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에 예를 들면 대치권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려워요. 문과 아이들. 이과 애들이 다 내신 가져가기 때문에. 물론 이건 9등급제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5등급제 기준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라고 한다면 1.0에 수렴해야 되는 거고요. 대치권도 해보니까 좀 특구 이런 지역도 1.3 정도 돼야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5등급제 기준 했을 때. 자, 그 정도로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